산중호걸이라 불리며 담배 연기 속에 위험을 뽐내던 호랑이가 고작 마른 과일 한 조각에 혼비백산하여 산 너머로 도망칠 줄은 그 누구도 짐작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저 바람결에 들려오는 옛 이야기라 생각하고 편안히 들어보시지요. 안녕하세요. 민다마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복잡한 세상사를 잊고 저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보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시간을 응원해주세요.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어느 골짜기에 한 마리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지요.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가 번개처럼 온몸을 휘감고 있었고 발톱은 그 어떤 바위도 핥히어낼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눈빛은 저 멀리 산 아래 마을까지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고 으르렁거리는 소리 한 번이면 산새들이 모두 숨을 죽이곤 했지요. 그런데 이 호랑이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담배였습니다. 허허, 호랑이가 담배를 피운다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산길을 지나던 나그네가 호랑이를 만나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다가 보따리를 떨어뜨렸는데 그 안에 담뱃대와 담배가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호랑이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물건이라 생각하여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담뱃대를 입에 물고 코로 숨을 들이쉬었는데 그만 그 맛에 푹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 뒤로 호랑이는 날마다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는 산봉우리에 앉아 담뱃대를 물고 연기를 내뿜었고 점심때면 시원한 계곡물 옆 바위에 누워 담배 연기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저녁이면 자신의 굴 앞에서 달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지요. 호랑이는 담배를 피울 때마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것 참 좋구나. 담배 연기가 입에서 나가는 모습이 마치 용이 구름을 토하내는 것 같지 않은가. 나는 역시 산중의 호걸이로구나. 산 아래 마을 사람들도 이 호랑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저 깊은 산 속에 담배 피우는 호랑이가 산다더라. 그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본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더라. 그러니 해질 무렵에는 산에 오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호랑이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여느 때처럼 아침 담배를 피우려고 담뱃대를 입에 물었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콜럭, 콜럭, 콜럭. 처음에는 그냥 목에 무언가 걸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지요. 한참을 기침하고 나니 목이 쉬어버렸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 컥컥. 호랑이는 계곡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물에 비친 저진의 모습을 보았지요. 언제부턴가 털의 윤기가 예전만 못했고 눈빛도 조금 흐릿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빨 사이사이에는 누런 때가 끼어 있었고 혀는 이상하게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담배 때문이 아닐까? 호랑이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사슴 한 마리를 쫓다가 헉헉거리며 중간에 멈춰서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단숨에 따라잡았을 텐데 숨이 차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사슴은 저 멀리 도망쳐 버렸고 호랑이는 그날 저녁을 굶어야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산중의 호걸인데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다니. 호랑이는 그날 밤 깊이 생각했습니다. 달빛이 굴 안으로 들어오고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아, 담배를 끊겠다. 내일부터 당장 담배를 끊는 것이다. 호랑이는 담뱃대를 굴 저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담배잎도 모두 계곡물에 던져 흘려보냈지요. 그러고는 가슴을 활짝 펴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새 호랑이가 되는 것이다. 건강한 산중호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첫날 아침 호랑이는 형수 습관대로 굴 밖으로 나와 해 뜨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입이 심심했지요.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담배가 아니지, 안 돼, 끊기로 했잖아. 호랑이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계곡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물을 마시고 나니 더욱 입이 심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때쯤 담배를 한 대 피웠을 텐데. 참아야 한다. 참는 것이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저녁 사냥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온몸이 근질근질했고 무언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호랑이는 굴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계속해서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위를 핥히어댔습니다. 가드득, 가드득. 날카로운 발톱이 바위를 긁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푸디긋 날아올랐지요. 이틀째 되는 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호랑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담뱃대가 보였고 코로는 담배 연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데 자꾸만 그 냄새가 그리워졌습니다. 이거 참,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던가? 호랑이는 괴로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호랑이는 완전히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다람쥐 한 마리가 호랑이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귀엽다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으리릉! 호랑이는 다람쥐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다람쥐는 깜짝 놀라 나무 위로 후다닥 도망쳤지요. 점심때는 산비둘기가 호랑이 근처 나뭇가지에 앉아 구구구 울었습니다. 시끄럽다. 호랑이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산비둘기도 놀라 날아가 버렸지요. 저녁 때는 바람 소리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휙 하고 부는 바람 소리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것이냐. 호랑이는 혼잣말로 투덜거렸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시간이 갈수록 호랑이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사냥할 기분도 나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담배 생각에만 쏠려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구나. 안 되겠다. 뭐라도 먹어야겠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호랑이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지요. 평소 같았으면 당당하게 걸었을 텐데 그날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인지 기운이 없었습니다.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야지. 아니면 돼지라도. 호랑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지요. 달빛이 산길을 비추어 호랑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지요.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을 외곽에 있는 집들을 살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한 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호랑이는 그 소리를 듣고 슬금슬금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담벼락 근처까지 갔지요. 그리고는 담 너머로 집 안을 살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으앙!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그만 울어라. 엄마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으앙! 으앙!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노래를 불러줄게. 자장, 자장, 우리 아기. 그래도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조금 다급함이 섞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얘야, 제발 그만 울어라.
호랑이는 담벼락에 바짝붙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집안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기 호랑이 온다. 호랑이가 우는 아이 잡으러 온다.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내가 온 것을 벌써 알았단 말인가? 호랑이는 더욱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으앙! 으앙! 호랑이는 의아했습니다. 호라, 내가 왔다고 했는데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네? 평소 같았으면 호랑이 이야기만 나와도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쳤을 텐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호랑이는 조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도 않는구나. 그때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호랑이도 소용없구나. 그럼, 그래, 곶감 여기 있다. 얘야, 곶감 줄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울던 아이가 단번에 울음을 멈춘 것입니다. 호랑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곶감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저렇게 단번에 아이를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냐? 호랑이는 곶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평생 산속에서만 살았으니 곶감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호랑이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나 호랑이가 왔다고 했을 때는 아이가 계속 울었다. 하지만 곶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단번에 울음을 그쳤다. 그렇다면? 호랑이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곶감이라는 것이 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가 아니겠는가? 호랑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체 곶감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나보다 더 무섭다니? 호랑이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산중호걸로 살아오면서 두려운 것이 없었던 호랑이였습니다. 그런 호랑이가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혹시 그 곶감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큰일이다. 호랑이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대체 곶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기에 나보다 무서운 것일까? 한번 봐야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호랑이는 다시 담벼락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집안 상황을 좀 더 살펴보려는 것이었지요.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착하지. 곶감 먹으면 맛있지? 엄마가 내일 또 만들어줄게. 호랑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곶감을 먹는다고? 그렇다면 곶감은 먹을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것을 어떻게 먹는단 말인가? 호랑이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담벼락 너머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호랑이는 깜짝 놀라 뒤로 벌떡 뛰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요. 곶감인가? 곶감이 나타난 것인가? 호랑이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담벼락 너머에서 나타난 것은 쥐 한 마리였습니다. 작은 들쥐가 바스락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휴, 호랑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나. 나 산중호걸 호랑이가 작은 소리에도 이렇게 놀라다니. 호랑이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곶감이라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너무나 무서웠던 것이지요. 이곳은 너무 위험하다. 곶감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어서 이곳을 떠나야겠다. 호랑이는 마을에서 먹이를 구하려던 생각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것만 생각했지요. 호랑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소 있구나. 갑자기 뒤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누가 내 뒤에? 그 사람은 소도둑이었습니다. 밤을 틈타 남의 집 소를 훔치러 온 도둑이었던 것이죠. 달빛 아래서 호랑이의 커다란 그림자를 보고는 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허허, 이렇게 좋은 소가 담벼락 옆에 있다니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로구나. 소도둑은 허리에 차고 있던 새끼줄을 꺼내며 다가왔습니다. 호랑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혹시 이 사람이 곶감인가? 호랑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곶감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이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 사람이 바로 그 무서운 곶감일 것이라고 짐작한 것이지요. 우와, 곶감이다. 곶감이 나타났다. 호랑이는 공포에 질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망쳐야 하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소도둑은 호랑이 바로 옆까지 다가왔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어. 내가 줄을 메어줄 테니. 소도둑은 호랑이를 소로 착각한 채 새끼줄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달빛만으로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호랑이 등에 훌쩍 올라탔습니다. 이랏! 그 순간 호랑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곶감이 내 등에 올라탔다. 곶감이 나를 잡았다.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으아! 호랑이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산중호걸이라 불리던 호랑이의 본능이 발동한 것입니다. 곶감이라는 무시무시한 존재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달렸지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냐? 등에 탄 소도둑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소인 줄 알았는데 소가 이렇게 빠르게 달릴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몸을 만져보니 털이 아주 부드러웠고 등의 크기가 보통 소 안에 달랐습니다. 잠깐, 이건 소가 아니... 으아! 소도둑이 정신을 차리려는 순간 호랑이는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사람 키의 2배는 되는 담벼락을 단숨에 뛰어넘은 것이지요. 으아! 소도둑은 호랑이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떨어지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손으로 호랑이의 털을 꽉 붙잡았지요. 호랑이는 마을을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헉헉헉, 거친 숨소리를 내며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리고 또 달렸지요. 달빛 아래 호랑이의 그림자가 산길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호랑이의 발이 땅을 박차고 나갈 때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쿵, 쿵, 쿵. 호랑이의 발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도둑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건 소가 아니라 호랑이다. 소도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소를 훔쳐온 소도둑이었지만 호랑이를 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호랑이를 탈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었지요. 이를 어쩐다. 내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니. 내가 미쳤어. 소도둑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호랑이는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고 이 속도에서 뛰어내리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소도둑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더라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머릿속은 온통 공포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곶감이 내 등에 붙어있다. 곶감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호랑이는 더욱 빠르게 달렸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바위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나무 뿌리가 땅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런 것들을 모두 피하며 달렸지요. 쿵쾅쿵, 호랑이의 심장 소리가 깃전에 울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달리면 곶감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호랑이는 그런 희망을 품고 계속 달렸습니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계곡을 지나고 바위를 넘고 숲을 통과했습니다. 으아! 나뭇가지다! 소도둑은 나뭇가지에 얼굴을 부딪힐 뻔했습니다.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지요.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긁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제발 멈춰줘! 소도둑은 기진맥진했습니다. 두 손에 힘이 빠져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랑이가 큰 바위를 향해 달려가더니 갑자기 몸을 확 틀었습니다. 으아! 소도둑은 그 충격에 호랑이 등에서 튕겨나갔습니다. 으아! 소도둑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덤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덤불 속에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곶감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그저 달리고 또 달리지요.
호랑이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산 하나를 넘고 또 한 산을 넘었습니다. 달빛 아래 호랑이의 그림자가 산등성이를 따라 움직였지요. 헉헉헉, 굴럭, 헉헉. 호랑이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금연을 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오래 달리니 몸이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곶감이 아직 쫓아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호랑이를 계속 달리게 만들었지요. 곶감, 곶감이. 호랑이는 헛소리를 하며 달렸습니다. 한참을 더 달렸을까요? 호랑이는 깊은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큰 굴이 하나 있었지요. 저기다, 저 굴 속으로.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굴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굴 안은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곶감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호랑이는 굴 안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헉헉헉, 헉헉헉. 거친 숨소리만이 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랑이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살아났다. 호랑이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참 동안 호랑이는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정신을 차리려고 했었지요. 굴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곶감, 대체 곶감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호랑이는 여전히 곶감이 무섭기만 했습니다. 나는 산중 호걸이라 불리던 호랑이다. 평생 무서운 것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곶감이라는 무시무시한 존재를 만났다. 호랑이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습니다. 곶감은 내 등에 올라타서 나를 조종했다. 내가 아무리 달려도 떨어지지 않았다. 정말 무서운 존재였다. 호랑이는 몸을 떨었습니다. 사실 소도둑은 이미 한참 전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것을 몰랐지요.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다시는 그 무서운 곶감을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 호랑이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굴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요. 배가 고프다. 호랑이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마을에 내려간 이유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쳐 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마을로 내려갈 수는 없다. 그곳에는 곶감이 있으니까.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굶는 것이 낫다. 곶감을 다시 만나느니 굶어 죽는 것이 낫다. 호랑이는 그만큼 곶감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굴 밖에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고 달은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곶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곶감이 다시 나를 찾아올지도 모른다. 호랑이는 불안했습니다. 이 굴이 안전할까? 곶감이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을까? 호랑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굴 밖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혹시 곶감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해서였지요. 바람 소리,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물소리, 모든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저 소리는 고지. 혹시 곶감이 다가오는 소리는 아닐까? 호랑이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호랑이는 문득 깨라앉습니다. 그러고 보니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구나. 그랬습니다. 곶감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담배 생각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괴로워하며 담배를 그리워했던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지요. 담배는 별것 아니었구나. 곶감에 비하면 담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호랑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금연을 하느라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곶감이었다. 호랑이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무서운 것들이 많구나. 나는 산속에서만 살았으니 세상 물정을 모른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다. 호랑이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밤은 계속 깊어져 갔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호랑이를 괴롭혔지요. 내일 해가 뜨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굴에 계속 있어야 하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 호랑이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갔다가 곶감을 만나면 어쩌지? 호랑이는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는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세상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산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요. 굴 안에 있던 호랑이도 그 빛을 느꼈습니다. 해가 떴구나. 밤이 지나갔다.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굴 입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밖을 살펴보았지요. 아침 햇살이 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곶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곶감이 쫓아오지 않았구나. 호랑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저기 털이 헝클어져 있었고 발바닥은 아팠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달렸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물을 마셔야겠다. 호랑이는 계곡을 찾아갔습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물가에 엎드려 물을 마셨지요. 후,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한참을 물을 마시고 나니 조금 기운이 났습니다. 호랑이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표정도 지쳐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렇게 달렸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호랑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중 호걸이라 불리던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곶감이 무서워서 마을에도 내어갈 수 없고 호랑이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다. 곶감에게 잡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았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호랑이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젯밤의 일 이후로 호랑이는 담배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금연에 성공한 것인가? 호랑이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괴로워하며 금단 증상에 시달렸는데 곶감을 만난 이후로는 담배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곶감의 공포가 담배 생각을 날려버린 것이로구나. 호랑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금연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곶감이라는 더 큰 두려움을 만나니 담배 생각이 사라졌다. 독을 독으로 제압한 셈인가. 호랑이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다. 나는 이제 곶감이 무서워서 마을에도 내려갈 수 없는 겁쟁이가 되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호랑이는 그 굴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었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호랑이는 산 깊숙한 곳에서만 사냥을 했습니다. 마을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곶감을 다시 만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토끼를 잡아먹고 노루를 잡아먹으며 살았습니다. 배가 고플 때도 있었지만 곶감의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정말로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담배 생각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해가 져도 담배 생각이 들지 않았지요. 참 신기한 일이다. 그렇게 끊기 힘들었던 담배를 이렇게 쉽게 끊을 줄이야. 호랑이는 가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담배를 끊은 대신 곶감에 대한 공포를 얻었으니까요. 곶감, 그 무서운 곶감. 호랑이는 가끔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곶감이 쫓아오는 꿈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호랑이는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담배를 끊으니 숨을 쉬는 것이 편해졌고 기침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냥할 때도 예전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었지요.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다. 건강한 산중오걸이 되는 것. 호랑이는 자신의 변화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랑이의 성격이었습니다. 예전에 호랑이는 당당했습니다. 산중오가답게 위풍당당했지요. 하지만 이제 호랑이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낯선 소리가 들리면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지면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혹시 곶감이 아닐까? 호랑이는 항상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다른 짐승들도 호랑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저 호랑이 이상하지 않아? 사슴이 다람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게, 예전에는 그렇게 무섭더니 이제는 별로 무섭지 않아. 다람쥐가 대답했습니다. 뭔가 있었나다. 호랑이가 저렇게 조심스러워지다니. 멧돼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곶감이 아는 존재에 대해 아는 짐승이 없었으니까요.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도둑이 호랑이를 타고 달렸다는 소문이었지요. 소도둑은 덤불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누더기가 되어 있었지요. 오, 호랑이를 탔다. 내가 호랑이를 탔어. 소도둑은 정신없이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술을 먹었나?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야.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이라니까 내가 호랑이를 탔다고. 소도둑은 억울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도둑의 옷이 찢어진 것과 온몸의 상처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깊은 산에 정말 호랑이가 있다는 말인가? 그 호랑이를 탔다니 믿기지 않는 이야기로구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로 또 그 이웃 마을로. 담배 피우던 호랑이가 사람을 태우고 달렸다더라. 그 사람은 살아 돌아왔다더라.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니 신기한 일이로구나. 사람들은 각자 이야기를 조금씩 바꾸어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집 아기를 달래던 어머니가 곶감 이야기를 했더니 호랑이가 놀라 도망쳤다더라. 곶감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인가? 허허, 그것 참 우스운 이야기로구나.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지요. 집안에 있던 그 어머니도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 그날 밤 정말 호랑이가 우리 집 담벼락에 있었던 게야?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를 달래느라 곶감 이야기를 했더니 호랑이가 도망갔다니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호랑이를 쫓아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그 뒤로 마을에서는 아이들을 달랠 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얘야, 그만 울어라. 곶감 줄게. 곶감은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것이란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산은 단풍으로 물들었고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호랑이는 여전히 그 깊은 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털에 윤기가 돌았고 눈빛도 예전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담배를 끊은 덕분이었지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곶감, 그 무서운 곶감. 호랑이는 가끔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떨었지요. 다시는 곶감을 만나지 않기를. 호랑이는 늘 그렇게 바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산길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낮은 곳까지 내려간 것이지요. 그곳에는 산길을 따라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감 좀 보게 잘 마른 곶감일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 정말 좋은 곶감이로구나. 얼마에 파시나? 호랑이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곶감. 호랑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멀리서 그것을 보았지요. 작고 주름진 갈색 물체였습니다. 저것이 곶감인가? 호랑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렇게 작은 것이, 저것이 나를 그렇게 무섭게 만들었던 곶감이란 말인가? 하지만 호랑이는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작아 보여도 곶감은 곶감이었으니까요. 안 돼, 도망쳐야 해. 호랑이는 황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산 깊숙한 곳으로 돌아가 한참을 숨을 헐떡였지요. 곶감을 봤다. 진짜 곶감을 봤어. 작았지만 분명 곶감이었어. 호랑이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호랑이는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수많은 곶감들이 호랑이를 쫓아오는 꿈이었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하얀 눈이 산을 뒤덮었고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호랑이는 굴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호랑이의 마음속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호랑이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곶감이 내 등에 올라탔던 그날. 호랑이는 여전히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곶감은 나를 조종했다. 내가 아무리 달려도 떨어지지 않았다.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호랑이는 평생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등에 올라탔던 것이 곶감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도 자신만큼이나 무서워했다는 것을, 자신이 무서워 도망친 덕분에 그 사람도 살아남았다는 것을. 호랑이는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진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곶감이 호랑이를 쫓아냈더더라. 작은 곶감이 큰 호랑이를 이겼다니 신기한 일이로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호랑이는 곶감이 무섭다고 생각하며 도망쳤고, 소도둑은 호랑이가 무서워 필사적으로 매달렸으며 결국 둘 다 살아남았습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았고 그 오해 덕분에 모두가 살아남은 것이지요. 참으로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산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있던 계곡물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요. 호랑이는 여전히 그 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었지만 건강했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벌써 1년이 넘었으니까요. 호랑이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금연을 하려고 결심했던 것이 이미 오래전 일이로구나. 호랑이는 굴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구석 어딘가에 담뱃대를 던져버렸던 것이 기억났지요. 그때는 담배를 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호랑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곶감에 비하면 담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호랑이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산중 후걸로 살다가 담배에 빠졌고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했으며 금단 증상에 시달리다가 마을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곶감이라는 무시무시한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죽으림을 다해 도망쳤고 결과적으로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참 복잡한 인생이로구나. 호랑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다. 건강해졌으니까. 호랑이는 자신의 몸을 살폈습니다. 털은 윤기가 흘렀고 발톱은 날카로웠으며 이빨도 튼튼했습니다. 원래 목표를 이루었다. 건강한 산중호걸이 되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완전히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곶감이라는 공포를 얻었다. 더 이상 마을 근처에도 갈 수 없다. 호랑이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공인가, 실패인가? 산속 짐승들은 호랑이의 변화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호랑이가 많이 변했어. 토끼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예전에는 그렇게 무섭더니 이제는 조심스러워졌어.
다람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있었나 봐. 호랑이에게도 무서운 것이 있나 보더라. 멧돼지가 말했습니다. 호랑이에게도 무서운 것이 있다니 대체 뭘까? 사슴이 궁금해했습니다. 짐승들은 추측했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호랑이가 조심스러워진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편해졌어.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호랑이가 너무 당당해서 무서웠는데 너구리가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가끔 호랑이가 불쌍하기도 해. 뭔가 큰 일을 겪은 것 같거든. 다람쥐가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승들은 호랑이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선중호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지요.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했습니다. 가끔 호랑이는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너머에 마을이 있지. 그곳에 곶감이 있다. 호랑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곶감은 너무 무섭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산에는 새로운 짐승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토끼들, 어린 사슴들, 어린 다람쥐들. 어린 짐승들은 호랑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저 호랑이는 왜 저렇게 조심스러워요? 호랑이는 원래 용맹한 짐승이라고 들었는데 저 호랑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른 짐승들은 대답했습니다. 저 호랑이는 특별한 호랑이란다. 뭔가 큰 일을 겪었다고 하더구나. 무슨 일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어린 짐승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 토끼 한 마리가 용기를 내어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하세요? 호랑이는 어린 토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서운 것들이 많단다. 무서운 것이요? 호랑이 아저씨보다 무서운 것이 있나요? 어린 토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나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있지. 그것의 이름은? 호랑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곶감이란다. 곶감이요? 그게 뭐예요? 어린 토끼가 물었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 무시무시한 것이지. 한번 만나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주는 존재란다. 호랑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린 토끼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습니다. 곶감, 대체 무엇일까? 어린 토끼는 궁금했지만 호랑이가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털에 흰 부분이 생겼고 움직임도 예전보다 느려졌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계곡가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솔솔 불었지요. 그때 저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곶감이 풍년이로구나. 그러게, 감이 잘 익어서 곶감이 만들기 딱 좋아.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곶감은 달고 맛있으니까. 호랑이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곶감? 사람들은 곶감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네. 호랑이는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을 좋아한다니 사람들은 참 용감하구나.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곶감 하나 맛볼래? 오, 고맙네. 달고 맛있구나. 그렇지, 오래 만든 곶감은 특히 맛있어. 호랑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곶감을 먹는다고? 그것도 맛있다고? 호랑이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단 말인가? 호랑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호랑이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그날 밤 곶감은 내 등에 올라탔어. 내가 아무리 달려도 떨어지지 않았지. 그렇게 무서웠단 말이야. 호랑이는 여전히 그날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진짜 곶감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야.
호랑이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세월은 더욱 빠르게 흘렀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졌고 사냥도 예전만큼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담배를 끊은 덕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가끔 옛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위세를 떨치던 시절. 금연을 결심하고 괴로워하던 시절. 곶감을 만나 도망치던 그 무서운 밤. 모든 것이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나는 금연에 성공했구나. 호랑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컸지. 곶감에 대한 평생의 공포. 호랑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호랑이는 굴 입구에 앉아 눈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이 참 기구했구나. 호랑이는 생각했습니다. 산중오걸로 시작해서 담배에 빠졌다가 금연을 결심했고 곶감의 공포를 알게 되었으며 결국 금연에 성공했지만 겁쟁이가 되었다. 호랑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적어도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니까.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산을 덮고 나무를 덮고 세상을 덮었습니다. 호랑이는 고요한 눈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담배를 끊고 건강해졌지만 곶감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았지요. 호랑이는 끝까지 진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곶감이 단지 말린 감일 뿐이라는 것을, 자신의 등에 올라탔던 것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도 자신만큼 무서워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 덕분에 호랑이는 금연에 성공했고 소도둑은 목숨을 건졌으며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었지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실제로는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는 곶감을 평생 두려워했지만 사람들은 곶감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도둑은 호랑이를 타고 달렸지만 그것이 자신을 살린 것인지 죽일 뻔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려고 한 말이 호랑이를 쫓아났다는 것을 끝까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진실 속에서 살았고 그것이 때로는 오해였지만 그 오해가 모두를 살렸습니다. 그러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제 눈앞에 허상에 속아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사는 것은 매한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는 담배를 끊으려다 곶감에 털털 털렸지만 결국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비록 엉뚱한 방법이었지만 말이지요. 세상사가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달굼에는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는 것 말입니다. 호랑이는 곶감을 무서워하며 살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았고, 소도둑은 호랑이에게 잡힐 뻔했지만 살아남았으며, 어머니는 우연히 호랑이를 쫓아냈고, 아이는 곶감을 먹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모두가 제 길을 갔고 모두가 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바람이 이야기를 물어다 줄지 그때 다시 뵙지요. 하하.